시킨 거 아니에요. 난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3개월 전 저희 가게엔 아주 믿음직스러운 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좋았죠. 하지만 다들 고생했어요. 모두 퇴근합시다. 아닙니다. 전 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들 퇴근하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퇴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마무리 제가 다 할 테니까 들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최 집에는 안 가고 본인의 업무는 물론 화장실 청소에다가 식자재 관리, 주방일,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본인이 다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새벽 3시인데. 사장님, 일하다가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 달 매출 하락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니까요. 그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진짜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저희 직원의 열정, 제발 좀 말려주세요. 진짜 사연의 왕. 아니 이나 씨가 지금 반했어요. 태균 씨의 사연 속에. 와 진짜 4D로 체험한 것 같아요 사연을.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이런 직원 있으면 진짜 부럽긴 한데. 이나 씨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듣기로는 야심이 나까지 삼킬 것 같은 두려움? 야심 때문에. 사장까지 삼켜버릴 것 같은. 나까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조그맣게 체육관도 지방에서 하고 있고. 그럼 거기 이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야. 직원들 많이 쓰겠네요. 예,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직원 하나 오면은 가게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너무 부럽고. 진짜 고민이시면 지금? 고민이면 제가 채용하는 걸로 해서 뭐 진짜 생각 있으시면 저희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도 제가 읽었지만 이 사장님 좀 힘드시면 제가 저희 치킨 쪽으로 데려갈까 좀 생각했습니다. 저희 또 듣기로 하긴 자, 일단은 고민의 주인공 우리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 등장하자마자 박희순이 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귀엽게 생겼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낚시를 해서 먹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효수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말로 직원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 열정 때문에? 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 눈이 동자가 빨개세요. 예, 오늘 어제도 제가 밤을 샜어요. 안 들어가가지고. 오늘 어제 약속하고 방송이니까 좀 일찍 들어가자 했는데 아침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오픈 시간이 이제 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12시간이네.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새벽 한 7시에 퇴근을 하셔가지고. 2시 영업이 끝나는데? 예. 아침 7시요? 예, 아침 7시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또 출근을 하시는 그 사람이? 거예요. 예. 그럼 몇 시간 자고 그럼 3시간? 3시간 주무시는 거죠. 와, 그것도 집에 가는 시간 뭐 이렇게 있으면 3시간도 못 예, 자는 건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시거든요, 하시는데. 1시간 자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서 옷 갈아입고 대충 오면은 뭐 가끔씩은 냄새도 나고 휴무일에도 저희가 주 6일째인데 휴무가 없으세요, 이분은 3달 동안. 그러니까 안 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이 좀 하했어요. 누가, 이분이? 예, 점점 시꺼매지는 거예요. 일거리를 막 몰아줘 놓고서 왜 퇴근하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악덕업주는 아닌 거죠? 저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음식 회를 뜨는 사람, 낚시터를 보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다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분은 뭘 이분은 하세요?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체 워크숍이나 이런 단체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단체 그룹 유치하는 거? 그런데 다른 직원들 일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본인이 할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예. 직원이 뭐 이제 구름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구름 과자도 갖다 사주고. 담배를 본인 차별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식자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산품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500원, 1000원 싸게 하겠다고 그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서 노량진을 갔다가 가락동을 갔다가 또 다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퇴근을 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퇴근할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좀 초반에는 퇴근하세요. 좀 땡 잡았다 그러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땡 잡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나도 미안해지니까 자다가 베란다에서도 전화 오면 네, 장효수입니다. 예, 앉았어요. 네, 일하고 있어요. 괜히 내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직원이 일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너무 고민이 돼서. 나오셨구나. 예. 자, 그러면 열성이 가득한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 와도 돼요? 괜찮아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꾸 일이 눈에 밟혀요? 예, 예. 그래도 사장님이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이해되세요? 어떠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3개월 동안 집을 안 갈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깰까봐. 결혼도 하셨어요? 예. 깰까봐 이제 차에서 잠깐 쪽잠 자고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애가 몇 살인데요? 18개월이요. 어머머.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집에 일찍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사장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이 제발 그 생각만은 해달라고. 혹시 먹힐까봐 여기 고민돼서 왔거든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예. 돼요? 보통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식자재를 구매를 해요. 매장에 가서 청소 상태 확인을 하고 낚시터가 이제 지저분하면 낚시터 청소를 하고 주방 상태 확인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홀서빙도 하고 회손질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있고요. 잠깐만요, 보이는 일은 다 해요. 잠깐만요. 지금 약간 들어보니까 가게 홍보 때문에 우리가 낚인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곳까지 저렇게 신경 쓴다고 하니까. 아니 사장님은 분명히 직원께서 맡은 담당이 홍보 담당이라고 그랬고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예. 사장님한테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고 직원들한테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행만 다니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밑에서 한번 좀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면 어떨지. 근데 아까 뭐 휴무일까지도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휴무일. 왜 굳이 휴일까지 휴무일을 왜 나오셔서 나와? 일하시는지. 회사 입사하고 첫 휴무일 날 집에 있는데 아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했을 텐데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모르게.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했는데 예. 사장님이 지금 힘들어해요. 되게 힘들어. 사장님이 지쳐버리죠. 제발 좀 퇴근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지금 사장님이 저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그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대장이잖아요. 대장인데 대장이 힘들면 안 돼서 사장님은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많아요. 물론 뭐 일을 잘하시니까 좋긴 한데 직원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눈치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저는 요즘에 너무 재밌고 일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와, 진짜 시원하다. 정말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쉬셨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제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눈치를 안 보시면 안 돼? 근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로의 맞아. 기준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드릴 수 없다. 그 기준에서 딱 정확하게만 하셔라. 제가 그렇게 딱 고지를 항상 처음 오실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복한 고민인데. 예. 이분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과정에서도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이 퇴근을 안 하시니까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은 일한 만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일한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한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가격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곤란하고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냥. 이야. 저는 이제 또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수기하고 이제 프린터가 조금 필요한데 어서 하지 이렇게 그냥 저 혼자서 혼잣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프린터가 정수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러고 이제 저러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성대모사. 가게에 있는 걸 다 퍼주는 거예요. 워크숍 영업을 하려면 어떤 협회라든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이제 와서 사전 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거든요. 당연하죠. 예, 제가 그거를 몰래 자기가 카드로 긁고 가버리는 거예요. 접대비를? 예.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걸. 뭐야? 뭐 엔젤이야? 예, 뭐야? 누구야? 그거를 제가 카드를 뺏어가지고 환불 취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도망가 버려요. 어머머. 자기도 먹었으니까 저 덩치 저만큼 좋다고 많이 먹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해봐요. 낚시꾼이에요. 낚시꾼? 예, 아, 낚시를 낚시꾼이에요. 좋아해. 자기 장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낚시꾼들은. 근데 자기 장비를 고가거든요. 그 낚싯대를
저희 매장에 두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소모품이라는 걸 준 거예요. 자기 거를? 예. 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망가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해줬거든요. 며칠 있다가 다시 저한테 이체가 들어온 거예요. 또 다시 저는, 이체가 다시 들어왔어? 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안 받겠다. 예.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회사에다 청구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액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액수가 얼마 정도였어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갖다 놓으신 장비만 해도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요. 낚싯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야, 이 전래동화에 그러니까요. 곁단을 끊임없이 서로의 집에 갖다 주는 형제 그렇죠. 이야기. 형님 먼저. 아니야. 여기서 갖다 주는. 아니, 뭐야, 이 미담이 끊이질 않아요. 저기요. 네. 집에는 잘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봐, 근데 저렇게 늦게 들어오고. 자, 이런데 내가 보기엔 이분이 고민이 아니라 저번에 아내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 애기 18개월이면 되게 힘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래요? 그 일을 하면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네. 어머, 너무. 근데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미안해요. 엄마가 퇴근하고 찾으러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혼자 있어요, 어린이집에. 아내는 남편한테 불만이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장님이 인정받으려면 퇴근을 하시라고요. 우리 사장님.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예.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는 포기를 한 거예요? 저분이 2시에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2시 나와도 되는 거죠. 그래 10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4시간을 애랑 좀 이렇게 좀 있다가 좀 아이랑 있어도 자꾸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아 내가 지금 빨리 움직여서 뭘 해야 되는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직원의 아내한테 되게 좀 미안하겠어요. 미안하겠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장문으로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카톡을 드렸어요. 아내한테. 최대한 퇴근을 시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본인이 직접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형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계속이요. 다른 직원들 같이 일하신 분들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동료. 먼저 지금 마이크 잡으신 분부터 네, 사장님 고민 이해하세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게에도 자주 와서 이렇게 오지랖 떨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지점은 안 오셔도 되거든요. 항상 10시, 11시면 전화가 와서 가게 앞이라고 전화가 와요. 피곤을 무릅쓰고 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지저분하다, 자기가 뭐 이런 부분을 봤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 끄집어내요. 그럼 저랑 저 직원은 솔직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눈치가 그렇지, 보여갖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부장님이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안 왔으면 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에이핑크가 이런 걸 더 조직 생활을 더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다 알아요. 맡았는데 봄이만 혼자 저는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이러고 더워버린다. 여기서 딱지 부족한 거 어디 가서 채워가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종 쳤을 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저는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을 하루에 한 번씩 뵙고 있거든요.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거리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본다고? 네. 솔직히 부장님 처음 뵀을 때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 저랑 이제 직원 오빠랑 둘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단지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직원이 가게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우면 안 되죠. 계시면서도 이것도 시키시고 저것도 시키시고 시키는구나, 일을. 네. 근데 그렇지. 부장님은 안 가시고 계속 계시고 그때마다 좀 도망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날이 너무 힘들어서 부장님한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장님이 나는 해가 떠서 집에 갔다가 출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 꼭 하세요. 부담스럽게 티를 안 내는 게 아니네요. 티를 내네요. 네? 농담으로 했던 말이 아, 농담. 농담이어도 그게 아니지. 들으면 이게 다 신경 쓰이지.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은 정말 사장님이 되시면 밑에 직원분들이 거의 완전 힘들 것 같아. 완전 힘들 것 같아. 내가 나 땐 이랬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을 백날 해와도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저희 손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른 직원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가게 준비하는 건. 아직 좀 제 눈에는 계속 미비한 게 자꾸 보이네요. 아니 근데 아까 아르바이트생 옆에 계신 분은 제 이제 그 아내입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그걸 아내를 그렇게 아내인데. 사실 오늘 남편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러 나왔지만 저 부장님을 저는 처음 뵙거든요. 여기 보러 나왔거든요. 아,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남편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요? 저희 남편도 좀 일 중독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또 30개월, 10개월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힘들어. 아이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항상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 두 집 다 문제네, 지금. 또 남편이 이렇게 직원을 두는 이유는 자기도 조금 쉬려고. 근데 직원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얼마나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일을 그렇게 하시나 했는데 진짜 보고 싶어서 나오셨나 보다. 새벽 3시에 전화 오고 4시에 전화 오고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깨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서 왜 3시, 4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 시간대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서? 집에서? 아니, 대외적으로 움직이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럼 새벽에? 그건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너무 물색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워낙 바쁘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간에도 항상 자다 받은 목소리가 아니세요. 자다 받으면 약간 민망하니까 안 자는 척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일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죠. 근데 지금 일이 먼저예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게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급여적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결혼했을 때 예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생활비를 썼었어요, 그때. 그때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때문인지는 알 거는 같아요. 사실 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겁먹지 말아요. 내가 딱 남편이고. 보니까 어디 가서 진짜 무슨 군고구마를 팔아도 제대로 할 사람이에요. 열정만은 이제 알았으니까 네. 적당히 조절하면서 하시면. 일단 사장님한테 제 능력을 인정받고 그걸 퇴근을 하면 인정을 받아. 예. 제가 맡은 부분에 좀 더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게 체인점 사장이 되고 싶은 게 아, 본인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은 모양. 아, 근데 진짜 사장님께서 심정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이게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 직원이긴 해요. 모든 고용주가 꿈꾸는 그런 그러니까요. 직원분인데 그리고 선의라는 거를 너무 아시니까 이걸 뭐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정말 원래 좀 하했어요. 하했는데 많이 시꺼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정시 출근해서 정시에 좀 퇴근하는 좀 부장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큽니다. 지금 밤에 전화 좀 안 했습니다. 밤에 전화하지 말아요. 알아서 약속 지킬 거예요?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밤에 전화하지 말고 정시에 퇴근하고. 올해부터는 그러면 2시 출근해서 네.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뭐지? 2시에서 8시, 밤 10시 퇴근. 예. 아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섭섭하네. 1시간은 더 해야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지금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이렇게 좀 되니까. 이나 씨부터 할게요. 아, 저는 그래도 이거는 열정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밝다. 그러니까요. 적당히 일하시면서 가정에도 조금 충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잘 챙겨야 돼요. 우선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기도 하고 나름의. 자, 김종인 씨, 아직도 이렇게 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희 쪽에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내와 아이 입장을 봤을 때 이건 완전한 고민이다. 그렇지. 그래 아니 가정도 좀 돌봐요. 꿈을 이뤘는데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거는.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사장님하고 또 다른 직원들 뭐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우리. 이게 제일 많을 것 이제 사장님이 부담 느끼시지 않게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고 우리 지점장님이나 알바한테도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의 아내한테. 맞아. 자, 한마디 하시죠. 저, 야, 이 카메라 보고, 저기. 자, 보고. 여보 미안해. 그때 힘들었을 때 자기가 전당포에서 반지막 끼고 울면서 막 나왔던 게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큰 죄로 남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도 있어. 아들 태경이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잘할게. 미안해. 아이고. 열심히 사는 가장이에요. 과연 몇 편지? 정답 보여주세요. 제가 시킨 거 아니야. 저 끝자리. 이거 많이 누른 것 같아. 자, 몇 표? 짠! 짠! 이것도 엄청 고민이었던 거예요.